새해를 맞아 준비한 7시 뉴스 신년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제주도당의 김오김 위원장과 지역 현안 또 내년 총선 등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닷새 후면은 설 명절인데 우리 도민들께도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개면연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도 제주 지역의 많은 현안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정의당은 더 도민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가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말 연시의 다양한 현장에서 또 도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을 텐데 현장의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 하시고요. 네. 많이 한판만큼이나 냉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역행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화물연대 운수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행정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그리고 최근에 제주와 경남에서 진보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 탄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더 충격적이었죠. 제주 제2공항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이 심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2공항의 핵 배치 구상, 군사 기지화에 관련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원희룡 전 도지사가 정관으로 계신 국토부에서 제2공항 추진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민이 이때까지 8년 동안 갈등을 겪었던 이 문제가 다시 혼란에 빠뜨려지면서 그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앞서 신년사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또 제주도의 지방 권력도 바뀌었지만 제주 도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였을까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집권 세력이 서로 맞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도지사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경험 속에서 민심을 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과연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주도는 최근 인구가 70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예산이 또한 7조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3고 시대의 도민들이 체감은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평균 주택가격이 5년 새에 7천만 원 이상이 폭등하면서 도민들이 이제 주택가격 부담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농민들도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심한 힘들어하는 걸 현장에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좁은 취업문, 낮은 임금으로 해서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정말 생생하게 느끼는데 제주도의 신혼부부의 소득이 전국 최하위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노년층의 절반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생애 전반의 도민들의 어떤 삶의 양질에서 많이 힘들어지지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신년사의 방점이 어쨌든 민생 살리기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민생 살리기 해답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가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데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코로나로 힘들어졌을 때 장사할 수 있게 뭐 저금리 대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농민들한테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일하고 싶은 도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들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의 생활임금을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도 이런 도민들의 일상, 민생을 책임지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정의당에서는 비상구를 개설해서 민생을 책임지듯 제주도당에서도 민생을 더욱 대응하기 위해서 민생현안 특별위원회 등 대응기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큰 충격이었다라고 해주신 부분이 이제 국토부에서 제주 제2공항을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 직접 당사자인 제주도민에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보고서를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었고요. 네. 도민들에게 검증을 받으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 용역이 끝났지만 차일피일 보고를 이제 발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려 사유에 대한 어떤 국토부가 내놓은 근거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환경부와 재협의하는 이 시점에서도 당사자인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는 철저히 배제시키 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해서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가 밀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06년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사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었습니다. 네. 뭐 진보정당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폐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기도 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로 되는지 이게 적절한지는 역사성이나 주민 수용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그리고 기초의회 부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도민들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회, 기초의회에 공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예. 네. 그럼 또 다른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15분 도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 도시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제주도 서강로 일대에 버스 중앙차로제 추진을 하면서 가로수가 뽑히고 인도가 좁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오영훈 도정이 중앙차로제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15분 도시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속도 중심이 아닌 자연 그리고 안전 그리고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그리고 약자 중심 그리고 이동 인구 중심이 아닌 실거주자의 행복 만족의 중심 설계가 돼야 되는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앙차로제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이 15분 도시각과 어떤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린워싱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요. 그런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4.3을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에서 제외하고 다만 역사과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반영하도록 권고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4.3 교육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역사교과서는 당대가 역사를 인식하는 중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3을 폭동이라고 불렀던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 항쟁으로 자리매김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다양한 도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5년에 그 4.3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교육을 통한 전승이라는 점에서 정말 진일보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교육 수준 과정에서 4.3이 삭제된 점은 네. 그리고 교과서 편찬할 때 권고라는 거는 안 들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 4.3 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명하다고 보면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념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수단으로 보여질 때 이런 4.3 흔들기가 이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정말 이제 중단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선거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내년 총선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정의당, 도당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제주도당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 정권이 민주주의 역행을 막는 유일한 기회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도 지난 양대 선거에서 도민들의 뼈아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조직을 튼튼하게 하려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 곁으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 민생 현안 문제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 발굴 등 다양한 총선 준비를 위해서 2024년 총선 준비 기구를 바로 띄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정의당도 민생 살리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는 정의당이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